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예.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말 보내셨어요? 예? 주말. 예, 주말 잘 쉬었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당황하시잖아요. 어색해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았죠. 얘기했던 밖에 걸또 좀 하니까 그런가 네, 봐요. 밖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잖아요. 예, 그죠? 금요일은 부활절. 휴장이었고요. 예. 지난 한 주간은 좀 혼조였습니다. 예. 다우는 3주 연속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먼저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3주 반등 후에 지난주에 소폭 조정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렇게 좀 혼조였던 것은 주요 경제 지표가 둔화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요. 뭐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채용, 일자리, 고용 보고서 뭐 전체적으로 맞아요. 좋지 않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예. 좀 눌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왔다가 연휴 앞두고 좀 관망 분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죠. 코스피가 1.27% 올랐고요. 예. 주간으로 0.5% 올랐으니까 그 전에는 좀 코스피는 안 좋았었고요. 코스닥은 1.6% 금요일 날 올랐는데 한 주간은 3.8%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이었다니. 지금 880포인트에 이제 네. 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좀 전에 김프로님이 이제 소개를 주셨는데 올해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 2, 3월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예. 이제 4월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2020년 대세 상승 저점으로부터 대세 상승할 때 연속적으로 코스닥이 몇 개월 정도 올랐을까요? 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올 때. 2020년?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바닥 한 올라. 9개월? 5개월 올랐습니다. 5개월? 5개월. 5개월 오르고 2개월 조정 보이고 또 다시 상승하고 이런 그러니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연말까지 계속 오르는 느낌이 나서. 이제 제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매물 좀 나오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4월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8,760억 순매수했습니다. 약 1,300만 주 이상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어니시오크 발표했는데 감사를 공식화하면서 삼성전자가 4.3%가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따라서 강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는 것은 IRA 발표 이후에 세부지침 발표 후에 2차 전지가 계속 강세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오르면서 2차 전지가 약했냐가 아니고 같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고 지금 880포인트 직전에 있었던 조정 구간이 좀 있었던 구간은 90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게 지수가 어느 정도 갈지 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제가 삼성전자 금요일 날 장을 보면서 급등하고 기관 외국인이 엄청 샀거든요. 예. 그죠? 근데 그 전날 많이 빠졌잖아요. 예.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예, 예. 외국인보다 기관이 훨씬 많이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죠? 예. 예. 목요일 날. 예,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 삼성전자 저 감산 발표가 예. 상당히 보완이 시켜졌구나. 아. 그죠? 미리 올랐으면 또 미공개 정도 그러니까, 생각할 텐데. 아니 그렇지. 예, 예. 그거 하나는 좀 확실했어. 예, 시장 기대는 있었지만 실제로 뭐 계속해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것을 액션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외국인들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선물로 해지를 좀 한 그러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바로 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음 화면 하나 보시면요. 예. 요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경영 실적 설명 자료라는 걸 내놨습니다. 예. 이례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놓고요. 맨 마지막에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그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되는 바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감산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장비 부품들 예. 이건 악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거 보면은 클린룸 관련한 건 사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장비 부품 이거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를 네. 감산을 하지만 예. 향후에 중장기 수요는 계속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쪽에 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위한 시설 투자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영향을 일단 지난 금요일날 보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제가 전에 삼성전자 일봉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크게 음봉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 꼭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이런 거래량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올라가면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금요일날 거래량입니다. 거의 회복했네요. 예, 거의 회복하면서 지금 직전의 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월봉 주봉. 주봉입니다. 이게 삼중 주봉이에요. 바닥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요, 우리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예, 코스피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요 지금 저점을 3번 찍으면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순간이 된다면 바야흐로 지금 2,490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2,500포인트를 이번에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오늘 훨씬 더 트라이 할 기대하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까지 좀 삼성전자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내일 예. 금통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2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을 하는데요. 13일 날 TSMC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IMF나 월드뱅크의 충계회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예. 아마도 경기에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기저에는 미국의 CPI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 미국 암학회 있잖아요. 예. 요거 있으면은 바이오주들을 좀 어때요? 지금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한참 아래인 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필드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에 단기 반등을 하면서 저점 형성에 대한 공감 심리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저점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매수가 안 들어오고요. 저점 형성이 안 된 종목들은 반등을 하면서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저점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은 이제 매도를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다.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좀 하나 보여줘야 돼. 승인이 나와야지 뭐. 예. 어? 예. 계속 뭐 라이센스 삼상 아웃이 실패, 이상 나오던 실패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뭐 좀 새로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신제품, 신약들이 우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글로벌 신약이 나온 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밀러이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이 큰 것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이번에 뭐 미국 암학회 또 기대를 해보는 거죠. 또 기대했다가 특별한 게 없으면 또 아마 또 매물 좀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 했는데 진짜 아웃이더라고. 보니까. 왜 이렇게 네가티브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가서 뭐 해가지고 마일스톤 해가지고 하는데 마일스톤 다 들어온 게 거의 없잖아. 예. 그렇긴 하죠. 이제 오랜만에 계약 얘기인데, 해지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계약금이 2%다, 3%다 이러면 주가가 안 움직여요. 대부분 헤비테일이에요. 헤비테일. 예. 그 헤비테일 그렇지 않고 거잖아요. 계약금이 높고 마일스톤 금액이 짧은 시간에 많이 받을 수 있다라면은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것도 그 바이오에 대한 그 공부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엔 그거 나오기만 하면 갔는데 예, 예. 지금 계약금 따지고 마일스톤 맞습니다. 앞쪽에 얼마나 받는지까지 예, 예. 챙겨서 보신다는 거는 따로 해서. 많이들 이게 좀 정말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네.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경기 우려는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재무 부실의 성장 기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3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은행 대출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우려는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그리고 서구와 중동, 러시아, 중국의
대립 우려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 요 옆에 제가 가로치고 중장기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건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 기본적인 우려는 깔려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지표 둔화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줬던 거고 좀 화답을 한 거고요. 이번 주 CPI 결과에 따라서 5월 FOMC 전망들이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기저의 가장 중요한 시황, 매크로 시황인 거고요. 그 사이에서 종목이나 섹터는 경기 지표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다시 2,500포인트 임박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힘을 내준다면 삼성전자를 뒤따라서 IT들이 움직이고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트라이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2,500포인트는 2022년 6월에 붕괴했어요. 이 아래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걸 못 넘기고 안정적으로 갔다가 온 적은 있어요. 안정적으로 못 넘기고 있는데 이게 10개월 된 겁니다. 작년 6월이니까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 기사님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예. 정말 2,500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계속 제가 2,500 제발 얘기하고 좀 있어요. 그 2,500 한 번만 좀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안정적으로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요. 지금 코스닥 걱정을 하잖아요. 여기 2,500포인트를 돌파해서 만일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2,650을 갔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수가 2,650까지 가서 야 그러면 2,000 깬다 이런 얘기들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 근처에서 박스권에 있겠구나라고 시황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시황관들이. 그러면 다시 코스닥이 강하면서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 연초에 예. 개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예. 못 참는 거지. 아 헤어지면 안 됐었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하시죠. 내가 아이고, 은근히 쑥 들어오네. 예, 뭐 다 진행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은요 올해 연간으로 한 주만 빠졌습니다. 한 주만. 2003월 첫째 주에 있었던 한 주만 했고요. 13주 상승을 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4주 연속 상승이고 네. 4개월 연속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900포인트에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그러면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나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종목도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냥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순환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그 뉴스들을 보면은 이 순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뭐 이렇게 우려의 뉴스들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탈달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거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난 29일 날 브라질과 중국 양국 교역에서 위안화와 헤아라 거래로 거래한다라는 합의를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전쟁 과정 중에서 달러 무기화로 각국이 무역이나 교역이나 외환 보유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도 탈달러 모색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사우디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로 중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맞아요. 네, 달러 패권 전 세계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맞서는 정책들이나 국가들 이런 들이 나오면은 아마도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인한 노이즈가 올해 내내 있을 것이고 이런 보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분명히 노이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뉴스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난번 오펙 플러스에서 50만 배럴 자율 감축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3월에 원유 70만 배럴 감산했다 블룸버그가 발표를 했네요. 단신으로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뉴스는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드렸고요. 말씀 주신 겁니다. 예, 예.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증설하고 메가팩 건설을 해서 2024년 2분기부터 생산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로이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테마가 순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를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미국이 이거 아까 전해주신 거예요. 2027년부터 신차 판매 50% 이상은 무조건 전기차로 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이번 주에 새로운 규정안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규정안은 27년부터 32년까지 적용이 네. 되는데 그래서 27년부터는 50%, 32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5%, 70%까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럼 2차 전지가 만약에 주춤한다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다음 뭐냐? 반도체나 IT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후보군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약바이오도 후보군에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태양광. 다시 한번 태양광 풍력 신재생?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35년까지 국가 전력의 40%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 지난번에 IRA 발표하면서 태양광 기업에도 30% 세제 혜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과 함께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거 아마도 시장에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저런 얘기 나오면 옛날에는 예? 유가가 빠졌었거든요. 왜냐면 대체니까요. 대체 에너지를 더 한다니 이거 그럼 유가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런 얘기 나오면 유가가 올라요. 왠 줄 아세요? 미국이 저래? 그러면 러시아, 사우디, 이란 이런 데들은 야 우리는 그러면 잘 안 팔리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단기간에 가격 올려서 가격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 그래 감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감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인플레이션 힘들 걸 그렇죠. 이런 느낌. 이제 그런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건데 이제 지금 김프로님 말씀 주셔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번에 이런 패권 경쟁이 생기는 네. 것들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과거의 9세대 에너지에서 신재생 그러니까. 에너지로 가면서 사실 큰 그림은 그거예요. 에너지 패권 전쟁 예, 같은 에너지 거죠. 패권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불협화음과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는 거다. 어쩌면 전쟁도 어우 전쟁도 예. 그 궤적에서 예. 그 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다. 그럼 제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가도 가고 예. 정유주도 가는 걸로. 하나솔루션도 가고 S-오일도 가고. 네, 좋습니다. 예, 그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예. 예, 중국의 전기 트럭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GS 글로벌이 BYD의 1톤 전기 트럭을 수입해서 올해 3,000대 정도 판매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었어요. 예. 이 뉴스를 왜 관심 있게 좀 보냐면요. 이런 푸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K배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공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CATL이나 BYD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차도 팔고 배터리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세히 설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시기상으로 결국은 뭐 조금씩 바꿔 나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이제 현업에 있는 쪽에서는 이런 기업 쪽에서는 좀 불평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1톤 트럭이라는 게 저 본거 아니에요? 본거? 네, 맞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저 포토 본고. 포토 본고인데 야 저걸 중국산 전기차로 대체한다. 예. 왜냐하면 저 본고 포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마스 이런 것 있잖아요. 돈 안 돼가지고 안 만들라 그러는 거를 막 정부가 막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토마스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단종이 됐고요. 단종됐고. 예. 근데 저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진행돼 있는 게 예. 전기 버스. 그렇죠. 버스는 이미 다 중국산입니다. 제주도 전기버스 중국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현대차, 기아차의 배터리가 상당 부분이 CATL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바꿔 나가겠죠. 점차로 바꿔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튼 이런 우려나 또는 볼멘 소리가 좀 있다. 이건 뭐 뉴스들이 나와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8번째 뉴스는요. 반도체 메모리 재고는 쌓이는데 아날로그 반도체는 공급 부족이다라는 뉴스예요. 이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맥킨지 뉴스인데요. 아날로그 반도체 리타임은 최대 40주. 기네요. 예. 공급 부족의 90%는 자동차나 산업용 아날로그 반도체인데요. 뭐 MCU, 레귤레이터, 앰프 등의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돈이 이게 고부가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러면 이제 할래니 뭐 돈도 돈이지만은 이거
그렇다고 그냥 당장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레거시이지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 어느 정도 수율이 나와야 되고 라인을 이쪽으로 또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약간 저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계륵인가요? 아닐까? 그렇죠. 이게 그런가요? 8인치 반도체들인데 예. 장비도 없어요. 다 구형이라.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쪽의 칩을 만드는 쪽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수혜도 입을 수 있고 또 아마도 이쪽에 좀 눈을 좀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번째 마지막 뉴스는요. 메리츠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증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뉴스는요. 보고서의 분석 보고서가 아니고 뉴스들입니다. 다. 삼성중공업이 중국 조선소와 2만 톤급의 FLNG선 두 척의 하청 계약을 하고 있다. 예상보다 많은 발주 문의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친조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의 대두나 옥수수 수확 시즌으로 파나마를 통과하는 벌크선 운임이 6개월 내 최고로 지금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컨테이너선도 40척 이상의 발주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조선주 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주가나 아니면은 뭐 차트나 수급 이런 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무겁습니다. 무거워. 예, 아직까지 지금 테마가 아닌 거지. 경기와 관련돼 있고 지금 현재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아날로그 반도체, 조선 그리고 신재생의 에너지 뭐 여러 가지들의 2차전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반도체들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보면은 시장이 여전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은 좀 계속 되지 않을까. 야, 기대해 이 볼 수 산업들 쪽에서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뭐 다음 주식 뭐 하세요? 저희도 좀 사주세요. 하려고 아주 예. 기다리세요.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정광우 대표 모셔서 뭐 매끄러운 얘기 또 매끄러운 얘기지만 투자 전략 차원에서 삼성전자 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죠. 알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